네, 추석이라서 쉬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19일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5,767명에 달한다고 지금 한국경제TV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2천 명 중에 약 78.4%를 차지하는, 거의 뭐 외국인 영주권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하는 거에 80%의 비중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지자체장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80% 가까이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국가 안보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인에 이어가지고 대만인이 1만 800명으로 그 다음 순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인, 베트남인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 대만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과거 이제 구화교들이죠. 그 대한민국 화교는 한중수교 이전에 우리나라에 건너온 구화교하고 한중수교 이후에 건너온 신화교로 나뉩니다. 근데 신화교는 또 중국 한족이랑 조선족으로 또 다시 나뉘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저 중국인 지금 영주권자들은 대부분이 신화교이고, 그 신화교 중에서도 아마 조선족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도대체 누가 발의를 했고, 어느 당에서 발의를 했고, 또 국회 회의록에서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한 영상이 이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나옵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은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누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인 투표, 참정권의 의무를 중국인들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격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0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6년 만에 대한민국의 지자체장을 뽑는 외국인이 17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6년 외국인 유권자 숫자는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법안이 맨 처음 발의가 됐을 때도 한 17,00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의 논리가 까짓거 만 몇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자, 이렇게 아주 심플한 논리로 이 법안을 이제 밀어붙였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외국인 유권자가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혹은 100명, 10명, 1명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정권이 국제화, 세계화 이런 굉장히 허황된 국가 이미지에 매달리면서 국민의 굉장히 중요한 참정권의 권리가 외국인들에게 뿌려지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저렇게 10만 명 넘게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9만 명,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가 폭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해악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이득이 되는 그런 그 중점 사안들이 생기면은 저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과 한명숙 후보가 맞붙었을 때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거의 한 1만 표, 2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었죠. 대한민국의 수도를 책임지고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 서울시장직을 외국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은 얼마든지 친중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짚은 태영호 의원은 그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이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중국인 부동산 매매 제한 같은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세요.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그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선거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투표가 없는 나라죠. 저렇게 뭐 시진핑이 뭐 3년임 거의 뭐 종심 집권까지 가능하게 법안을 바꿀 정도로 일당 독재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직선제 그 어떤 1인 1표의 선거 문화를 배우면은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납세와 교육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향하는 외국인이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 투표권에 대한 그 권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국가가 외국에 있는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 국무원 산하의 교무판공실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무판공실이 뭐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려는 그런 기구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 동북아신문이라고 무슨 조선족이 운영하는 신문 같아요. 근데 보시면 중국의 국가교무 판공실 부주임이 그 우리나라에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족은 명백히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체성 자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관리해야 될 해외 국민인 거죠. 유사시 중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면은 해외에 있는 중국 외교공관들이 유학생들이나 자국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인데, 당시 이제 중앙일보 보도 기사인데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가지고 공작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사드 미사일 체계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중국과 굉장히 외교 마찰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국가 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으로 기울어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국 국민들을 동원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시위에 인력 동원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2008년에 중국이 이제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도심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폭행을 하고 티벳 시위대를 폭행을 하고 우리나라 경찰들을 폭행하는 폭동이 일어났었죠. 이 당시에도 중국 대사관이 유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동원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과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있을 때 굉장히 집단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면은 중국이 원하는 정당이 당선되게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 거죠. 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 법안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종자들은 자기 표심 때문에 더 규모가 생기면은 그 표심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대선과 총선 투표권이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언젠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칙을 정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참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가 쓴 중국의 조용한 침공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만 이런 국가 안보나 주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뭐 10대, 20대들도 반중 감정 상당하거든요. 좀 주변에 많이 퍼날라가지고 이런 사안에 문제가 있다. 다 같이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